그럼 나는 우리 자신 없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시간이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끝났지. 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처음마다 끝났고 어제 페이지가 합법 2개까지 봤죠. 세 번째 거니까 185쪽이죠. 아닌 것 같아서 185쪽 뽑으세요. 185쪽 이게 나오고 185쪽 맞아요. 자, 세 번째 거 보면 자, 이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3번에 보면 시청 측에서 3천년 조성에 필요한 예산 외에도 시민들의 필요 안전을 고려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글 자체를 보면 시청 측에서 그러죠. 3천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해서 인처리를 올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시민들의 뭐 안전이나 또는 편리성을 위해서 출입금지 시설물을 설치해 주세요.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편리 안전을 고려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청 측의 말을 보면 이야기 듣고니 출입 시설물은 재단 부분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물처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고 출입금지 시설물 설치하기로 한 대신 선진 주변에 추가로 운동기구와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전편리하고 연결이 나오죠. 그 다음 2번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1번을 보면 A 자체에서 지금 불명확한 부분 자체를 얘기한 부분도 없고 B에서 효과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도 찾을 게 없고 그 다음 제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도 시에서 찾을 수 없죠. 근데 이제 D만 보면 네 번째로 하죠.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안전위에서 토지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저희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저희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이 임차구역이 아닌 곳에 출입하여 사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되니까요. 따라서 토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게 될지를 이야기에 앞서 출입가능 구역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논의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는 게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요. 정답 4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3번 문제 넘어가요. 3번 3번의 시를 보면 2년의 계약기간이라고 나오는데 계약기간 자체가 2년이 아니죠. 표자 측의 첫 번째, 두 번째 발화 시점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줄 정도부터 보면 그 대신 해당 토지를 우선 3년 정도 임차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저희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기간 자체는 1년이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얘기는 안 어울리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4번.
자, 시청 측의 두 번째 발화 중 다섯 번째 문장, 그 다음 소유주 측의 다섯 번째 발화 중에 마지막 문장에 나타난 말하기 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하면 헷갈리면 가만히 의미가 있네. 소유자가 내가 님을 붙이다 말았구나. 기억해 보면 두 번째 발화 중에 다섯 번째 문장은 이거죠. 토지가 넓은 만큼 세금 액수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훼손의 손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고려하면 임차료 그 정도 올리는 것보다 이쪽에 이익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니은 자체가 나오는 소유주 측의 다섯 번째 발화가 맨 마지막 발화니까 마지막 문장에 보면 나오죠. 그 니은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 출입가능 구역이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을 기대하다가 안전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 출입금지 시설물을 미리미리 설치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분명히 뭘 얘기했어? 이걸 기다려다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치하자는 자기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바라는 게 나오죠. 기억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답 자체는 나올 게 5분밖에 없죠. 기억에 비해서는 결국 보상금을 고려해서 그 임차료를 그 정도 올린 것보다 이쪽에 이익이 크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 5번은 협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걸 물었는데 1번처럼 공동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익적인 성격의 말하기는 토의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고. 협상관계는 이익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죠. 서로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 방식이 협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경쟁 관계가 있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게 맞아요. 선반, 상대방 입장을 파악하고 고려해서 진행해야지 상대방 입장을 무시하면 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되죠. 갈등 자체가 결국은 줄이자는 거니까. 그 다음 상여자가 적절한다는 조치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끝났죠. 여기는 끝난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양쪽 모두가 만족했으면 구제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 뭐 해야 돼? 일부씩 양보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만 강조하지 않고 양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찬성가 봤는데 이런 말 나오면 그런 건 다 뭘 물어보는 거야? 토론. 얘기하니까 토론 토의 협상은 정의가 좀 다르죠. 그건데 그거라는 거고. 자, 그 다음 6번. 고객의 시청 측이 보낸 제안 초안서 내용인데 이를 참고해서 위의 성명을 이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청은 소유주에게 3.3제곱미터당 3만원의 임차를 지급하고 3년 동안 이 토지를 임차한다.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시청과 소유주가 임차기간 및 임차액에 대한 제약을 통해서 계약을 갱신한다.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해야 한다. 라고 나오고 그 4번에 보면 언급한 갱신 시기가 기존보다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빨라졌죠. 3년 정도로 했는데 1년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해결에 2년으로 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줄어든 거니까 늦어진 건 아니죠. 내용 자체를 보게.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안 맞는 부분이었는데 협상을 통해서 줄여고 어느 정도 서로 합의점을 도출한 거죠. 그 다음 7번. 협상의 임명이 된 시청 측에 떠올린 상황이나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기억.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협상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협상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시청에 맨 처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저희는 도시공원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기아인 토지가 7 포함된 부지에 시민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하고 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오르나 책정된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유치하고자 이렇게 자리 마련했다고 제가 왜 여기 하고 있는지, 왜 협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줬죠. 니은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 디귿. 필요하다고 우리 측에서 먼저 양보하면서 우리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을 이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3년 얘기 나왔다가 그 다음 소유자 측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통해서 2년 정도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시청 측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희가 그 기간에 3년 정도 설정한 것은 산책로의 정비력을 고려해서 시설을 안정적 운영하기 위해서이고 그러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하는 대신에 임차 면적을 추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까 주변 땅을 개발하기가 어렵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여유 부지의 기존 면적의 10% 정도를 확보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일부 양보하면서 자기 제안에 대해서 승낙하는 걸 이끌어 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소유자 측 자체가 일부의 면적의 정도는 추가 가능하다고 해서 협상 자체가 서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디귿도 확인되죠. 근데 나머지는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아예 안 나온다. 그 다음 8번. 팔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3번에 볼 때 그 초안에는 배드민턴 설치에 대한 내용만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유주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을 보면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그 얘기 나오죠.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초안을 다시 읽어보니 부지용에 관한 사항은 추론이라고 기대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랬으니까 토지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죠. 근데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 나오니까 내용과 일치성이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9번. 시청 측의 협상 전략을 복권에 맞게 선수하시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출입금지 시설물은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유자 측과 시청 측이 원하는 걸 고려하되 서로 뭐 할 수 있는 거? 서로 존재할 수 있는, 즉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장하고 있다, 뭐 제시하고 있다,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민인전략 자체하고 연결된 게 여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내용 포함하면 되죠. 임차료는 3.3제곱미터당 3만 원으로 하되 임차하는 동안에 토지 구입에 따른 세금을 감액하자 차원이나 토지의 선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추후 별도로 신청해서 보상하기로 하고 임차기간 아까 312에서 결국 2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2년을 하되 임차 면적은 기존 면적의 10% 정도 한다. 그 다음 부지이용 관련 시청 측에서 세유지 출입을 방조하는 출입금지 시설을 설치한다면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왔죠.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위해서 토지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산책로 주변에 추가로 운동기구하고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은 나중에 임차 계약이 종료되면 철거한다. 이렇게 있는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학생 이해 말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골라주세요. 기억 미흡은 내용이 안 나오고. 자, 앞으로 지금 행동에 대해 상대방에게 조언하고 있다. 학생 이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많이 헷갈려 죽겠네.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맞죠? 애고 안타깝네. 너도 조별과제가 잘 진행되지 않으니 답답해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친구가 다가와 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해서 디귿 부분 자체가 확인이 되죠. 그 다음 리을. 상대방의 바람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 자체를 덧붙이고 있다. 그게 오른쪽에 석생 2의 첫 번째, 두 번째 발언을 보면 나오죠. 학생이 그 위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즉석에서 그런 상황 떠올다니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조사 전에 미리 의논해서 역할 나누는 건 어때? 서로 같은 자리에 찾을 수 있게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나도 기업 측면에서 귀인 편향을 이용한 사례를 조사해보고 싶어. 왠지 소비자가 편향된 판단을 하는 것이 광고 효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덧붙이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죠. 좀 그게 뭐라고 생각했는데. 왜? 아, 그럼 나는 놓친 건가? 아, 이게 그게 되게 그랬네. 그 위에 거구나, 위에 거. 그 오른쪽에 학생의 첫 번째 말이 나왔구나, 이거. 그 소비자 측면 광고 모델이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선행에 대해 적극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을 믿고 구매하게 되지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효과가 떨어진 것처럼 하지. 여기 얘기한 거지. 이게 맞네. 이게 그 예시 들어서 한 거니까. 자, 그런데 12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학생이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발언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재밌는 건 우리가 행동의 원인을 추론할 때 누구의 행위냐에 따라서 편향된 판단을 내린다는 거야.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주로 그 사람의 내적 요인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주로 상황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이 난 이 부분이 흥미롭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4번 사람들은 주로 자신에 대한 원인이 상황적 요인 때문에 생각해버린다고 나와주죠. 똑같죠. 근데 1번같이 귀인 이론은 특정인의 원인 결과를 구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추론하는 게 귀인 이론이죠. 내용하고 안 맞죠. 2번까지만 볼게요. 내부 귀인은 특정 행동이 그 사람 성격이나 태도 등의 내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게 내부 귀인 이론이죠. 배경지나 인간관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의 귀인 이론은 학술 발표의 주제를 다른 것과 관련해 동아리 부원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회의 첫 번째 말을 보면 정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너희들과 의논해야 되겠다 생각했어 라고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귀인 이론에 대한 심리학 강연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죠? 학생 3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난 강연 듣지 못했는데 널 이야기 들으니까 궁금해.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나에게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학생 1과 2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심리학 강연 내용을 3이 궁금해하고 1, 2가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도 확인되죠. 세 번째, 자기 경험을 특정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 하나, 둘, 셋. 그 학생 3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을 보면 나오죠. 그저께 조별 과제를 준비하다가 친구랑 다퉜거든.
친구가 발표 자료 완성하지 않은 채로 가지고 왔길래 왜 그렇게 불성실하냐며 짜증을 냈어. 그랬더니 친구도 갑자기 화를 내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과 연결되는 게 하죠. 4번 없으니까 뭐 얘기할 게 없고. 그 다음 5번. 대화가 끝난 후에 대화 참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학생 2, 오른쪽의 학생의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뭐 사례조사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학생 3에 밑에서 두 번째 발언 보면 사례조사 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학생이 그렇게 다 모여서 사례들과 함께 분석해보자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을 맨 마지막에 포함하고 있는 것도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학생 3의 세 번째 발언.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3의 세 번째 발언. 하나, 둘, 셋. 그 아까 그 부분이잖아요. 그 사례지시한 부분. 그러면 지금 내가 뭐얘 불성실하면 짜증내고 친구도 화를 내고 이랬으니까 감정적 반응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 말 듣고 보니 친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 사정 고려하지 않고 처음에는 화를 낸 게 맞죠. 그 다음 학생상의 결과보고 원인을 판단하며 반응했다. 그렇죠. 결과 자체를 볼 때 완성되지 않은 걸 보면서 얘를 그냥 불성실하다고 판단해버린 거니까요. 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죠. 세 번째, 갈등 해결이 안 됐죠, 아직. 그래서 학생이가 애고 안타깝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아직 해결된 상태고 아닌 걸로 지금 나왔죠. 그 다음 4번, 나 전달법을 활용해서 나의 뜻을 전달한다면 갈등 상황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 전달법의 특징이 뭐야?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안 하는 거 자체가 나 전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활용했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불성실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을 거니까 당연히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겠죠. 왜? 잘못을 어떻게 무조건 포용합니까? 잘못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포용할 건 포용하고 포용하지 않을 건, 진짜 불성실했다면 포용하지 말아야죠. 괜찮아, 네가 불성실할 수 있지, 뭐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는 항상 늘 뭔가 좀 이상하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자체가 있을 때 포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 다음 15번. 자, 보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 부탁이나 요청에 말할 때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표현해.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탁이나 요청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상대방이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좋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학생 3의 첫 번째 발화 중에 두 번째 문장. 아까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거였죠. 미안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나에게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니? 여기 부분 얘기한 거죠. 설명 자체를 이렇게 요청해버리면 그냥 요청한 게 아니라 앞에 분명히 미안하다, 번거롭게 해서 좀 그렇다 라고 다 붙였고 반드시 설명해줘도 아니고 설명할 수 있니라고 해서 간접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미안하다 없고 나 궁금해 설명해줘 이렇게 했으면 보기하고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16번. (16번에) 1번의 청차는 아까 학생 3의 세 번째 발화에서 친구하고 싸웠고 좀 미안한데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 확인했죠. 그 다음 중심하자에 관련된 개념을 아까 학생 3이 물어보고 1, 2가 잘 얘기했죠. 그 다음
조사한 내용 바탕으로 앞으로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뭐 사례 같은 거 얘기해서 얘기가 나왔죠. 4번은 없고 그리고 학생 이력 세 번째 바라가 오른쪽인데 지금 오른쪽에 원래 학생 1이 이런 얘기하죠. 그 네 번째 줄부터 내가 좀 조사해본데 소비자 행동 부족할 때 개인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타인 행동에 영향받기도 하잖아. 이런 사람들 조사해서 함께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번도 확인이 어느 정도 되죠. 그 다음 5번 일정을 제한 후에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맨 마지막에 학생회의 마지막 발언에 보면 나오죠. 내 생각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각자 조사하고 토요일쯤 가시면서 사람들 함께 분석해보면 좋겠는데 너희들 생각이 어때? 이렇게 해서 5번도 확인되죠. 이런 겁니다. 정말 화장실 수업 너무 힘드네요. 4시니까 진짜 이직거리 하고 있는데 줄 너무 길어. 짜증나네. 다음부터 내가 중간에 옆에다 그 표시해놓고 학생들이 그것도 그렇게 해도 헷갈릴 것 같은데 뭐라면 붙여놔봐. 자, 그 다음에 17번. 자, 보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A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사거리 지나쳐버린 다른 운전자를 보았다. A는 그 운전자가 성격이 난폭하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다고 추측하고 이후 A는 이전에 자신도 무심코 신호를 무시했음을 떠올리고 자신의 잘못된 운전 습관에 대해서 반성했다. 그러면 1. 운전자의 A 추론은 내부적인 요인이다. 왜? 성격이 난폭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내부 기인이죠. 그 다음 4번에 야구에서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우리 팀 선수들 실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추론한 것은 운전자에 대한 A의 추론하고 유사하다. 이거 뭐랑 연결돼 있어? 야구에서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우리 팀 실력이 좋기 때문에 추론하는 거. 외국인이죠. 그래서 두 개는 확인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운전자에 대한 A 추론은 내부기인이죠. 성격 자체가 내부니까 1번이 내부라면 2번도 당연히 내부가 되는 게 맞죠. 아니면 1번도 돼서 충돌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내적 요인이라고 얘기한다면 편향된 귀인 자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3번도 자연스럽게 탈락하겠죠. 그 다음 5번 책상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고 추론하는 거. 이거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자신 자체에 대한 A 추론은 내부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5번도 빠지게 되죠. 그 다음 18번 그 위 대화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그 지문에서 오른쪽에 학생일의 두 번째 발음을 보면 학생일이 이렇게 말하죠. 즉석에서 그런 상황을 떠올르더니 너무 정말 대단해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1번 칭찬하면 긍정적 반응 나오고 있다? 확인돼요. 얘만 확인되죠.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19번 기억 학생상의 첫 번째 발화 중에 마지막 문장의 방식.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의 방식은 그걸 얘기하죠. 설명해 줄 수 있니? 이랬으니까 부탁하는 말하기 방식이죠. 이때 드러난 방식 두 가지. 첫 번째, 상대방의 부담을 잘 안 주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딱 그 두 가지만 나온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20번 보기는 A의 학생 3의 세 번째 발화 내용에서 친구 3이 학생 3이 친구에게 한 말이다. 나 전달법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해 주세요. 너 이게 완성한 걸 가져온 거니 정말 답답하다.
혼자 못하겠으면 나나 다른 조원들한테 미리 말이라도 하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완성하지 않은 채로 가져오면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싸우자는 얘기니까 뭐 굳이 하자면 이럴 수도 있죠. 너는 이게 완성한 걸로 가져와서 처음에는 좀 답답하긴 했었어. 근데 혹시 어려운 이런 완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미리미리 얘기해서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나 전달법을 잘 맞춰준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문장을 맞춰주면 되죠. 나 전달법에 그런 얘기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제공 4. 이게 합법의 마지막이죠. 왜 이렇게 늦지? 다음 주 우리 2번 수업 해야 되지. 토요일. 뭐하지? 문학 문제 짜는 거겠습니다. 문학 문제 지금. 왜냐면 직전에도 할 거를 지금 조작 중인데 다음 주 할 거 생각 안 했고 다음 주 할 거는 찾아가야죠. 호설 주문이 지금 너무 짧아. 생각보다 내신 질문을 볼 때는 짧아서 질문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다음 주에 거는 조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면접이 끝난 뒤 면접관들이 나눈 대화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접관의 1과 2의 형태의 처음 왼쪽을 보면 각자 이런 얘기 나오죠. 소설 함께 읽기 동아리 강사 주연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공지를 통해 미리 전달했던 공통점을 먼저 들고 지원자별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 질문을 할게요. 하고 면접관 2가 소설 함께 읽기 동아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아리 시간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1번처럼 지원자에는 소설 함께 읽기 동아리에 걸맞게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한 소설을 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지원자에게 실제로 지원자 1만 나오는 그 첫 번째 반응을 보고 나오죠. 어떤 첫 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소설 읽고 싶은지도 물어보면서 한 개의 소설 다 같이 정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보는 소설을 활동을 진행해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라고 나오죠. 그리고 확인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면접관이 작년부터 매달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경우 같은 건 동아리를 잘 이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갔죠? 틀린 거 되게 한 거예요. 그 면접관 2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을 보면 이 얘기 나오죠. 동아리 활동이 하나는 동안 운영된다는 걸 고려할 때 차별 군련에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생각해 바가 있나요? 하고 지원자 1이 소설 읽으면서 한 편을 다 읽을 때마다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은 다른 독자에게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독자는 어떤 부분을 감명 깊게 읽을지가 궁금했는데 작년부터 매달 독서 모임을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처럼 매달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 그 경험 바탕 동아리를 이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지원자리 자체가 얘기한 부분 자체가 나와 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소설 읽고 난 후에 장문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좋네요. 학기가 끝난 뒤에 문집을 발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훈 초기에 나온다고 했죠. 왼쪽에 맨 마지막에 면접관이 이렇게 말하죠. 책을 읽고 감상만 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동화 시간을 가볍게 느낄 것 같은데요? 그때 지원자에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저는 같은 작품에 대한 다른 이의 감상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문학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로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나아가 대화 이후에는 자신과 타인의 감상을 종합하여 감상 쓰는 활동 자체를 진행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3번도 확인이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지원자 A는 답변 내용을 미리 시각자료로 준비해보는 거와 꼼꼼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지원자 E의 맨 마지막 발언을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소설 한 개 읽기 동아리가 처음이 될 수 있다고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소설 읽기를 바탕으로 이틀은 통해서 우리 사회 깊은 단면까지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계획해둔 커리큘럼을 인쇄해 왔습니다. 해서 시각 자료가 나오죠. 5번, 토론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 동아리 활동에 적극한 경험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네요. 아까 커리큘럼 거기 나왔지? 처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이끌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한 건 내용하고 안 맞죠. 같은 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얘도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 2번. 지원자들이 면접을 준비하면 떠오르는 생각인데 미면접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기업, 내가 평소에 동아리 운영에 도움될 만한 활동을 꾸준히 했음을 밝혀 그 내 강점을 드러내야지. 그래서 매달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다고 지원자 1이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그 지원자 1의 첫 번째, 두 번째 발언에 나와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되죠. 두 번째, 미리 생각한 동아리 운영 계획의 장점이 무엇인지 덧붙여서 설득력 자체를 높이는 게 좋겠어. 지원자들이 방금 읽었던 부분의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나오죠. 독자 대 독자로 저와 같은 학생들이 같은 서를 읽고 대화하며 서로에 관해서 나누는 것이 제가 생각한 활동이고 제 경험 바탕으로 활동 진행하며 소설 읽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한 작품에 관해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오는 거니까 확인돼요. 나머지 두 개는 확인 사항이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확인할 수 있는 면접관들의
말하기 방식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 커리큘럼에 나온 이후에 면접관 2에 맨 마지막 발언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계획이 있으셨군요. 여기 토론 수업 이후에 돌아보기라고 적혀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러면 앞에 커리큘럼 자체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자에게 이게 어떤 시간인지를 보충 질문한 게 나오죠. 그래서 4번이 그 면접관 2의 맨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자 2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는 나온 게 없고요. 거기다 뭐 내용 쓰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보기와 위면접을 비교한 걸로 적절한 것은 지원자께서 나중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시골 살아서인지 자연이나 생태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특히 제가 사는 마을 근처에 제법 큰 규모의 늪이 있는데 늪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보면 자연의 신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생태계 보존이나 환경 파괴 등에 주된다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을까요? 기여라면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 핵심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분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어떤 나라 기대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람들의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인간 그리고 자연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폐쇄형 질문 자체를 한 게 아니라 질문 형태로 물어봤는데 어떤 거 만들고 싶으세요? 지금 보기만 봐도 그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방형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폐쇄형 질문 자체가 아니죠. 폐쇄형 질문이라는 거는 내 안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방형 질문 자체가 되겠죠. 탈락. 그 다음 두 번째는 안 나오고요. 아예. 세 번째, 추가 질문하고 있다. 실제로 앞에 부분에서 그 추가 질문한 거 나왔었죠, 우리? 그 다음에 보기에서도 어떤 게 할 수 있을까요? 해서 면접관의 두 번째 말을 보면 추가 질문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답이 3번. 이렇게 나오고, 비언어라는 거는 보기는 나와요. 보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한 손을 펼치며 다른 손을 펼치며 했으니까 행동이 나왔으니까 비언어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그게 안 나왔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도 보기에 지원자의 두 번째를 보면 기여라면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나오는데 앞에는 그렇게 적절하게 대묻는 장면 자체가 나오진 않죠. 또 5번도 절반짜리 정도죠. 질문 안 맞고 보기만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 2번 위와 같은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이거 면접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가 실제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올 게 이거밖에 없죠. 1번은 앞에 했던 그 배드민턴 뭐 그런 얘기니까 얘는 협상에 관한 얘기고 3번의 상호작용 자체를 하긴 하지만 왜냐면 이게 면접 자체도 상호작용이 필요하니까 개인적인 인간관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죠. 인간관계를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4번 면접은 특정적인 사람들만 갖고 하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죠. 아무나 면접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어떤 공동의 문제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을 가지고 양측이 자신의 주장의 정답을 내세우는 말하기는 도대체 뭐예요? 토론이죠. 이렇게 토론이죠. 선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답변 전략을 적절하는 거. 자, 기억. 서둘러 답변하기보다 질문 내용과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답변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 디귿. 니은. 막연하게 대답한 게 아니죠.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까 4번에 있는 보기처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명확하게 답을 해야죠. 막연하게 해버리면 잘려요. 범주가.
그 다음 세 번째, 의견을 묻는 질문은 당연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야죠. 막연하게 반대니까. 근데 마지막, 준호나 비언어 표현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4번에 보기를 볼 때도 한 손에 펼치면 다른 손에 펼치면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좋아질 거니까요. 상대방한테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적절하게 써야 된다. 과도한 건 아니다. 이거일 거고. 그 다음 7번 넘어가세요. 다음은 지원자 1과 2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이것도 내용 파악은 되죠. 지금 지원자 1의 B를 보면 책을 읽고 책 속의 인물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눈 장면을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감상 자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이상 얘기를 한 적은 없으니까 이번은 내용에서 안 맞죠. 탈락. 그 다음 8번. 이 면접에서 지원자 1과 2가 공통으로 사용한 답변 전략을 골라서 바르게 묶어주세요. 그래서 지원자 1 자체는 아까 지원자 1의 첫 번째, 두 번째 발언해 볼 때 매달 독서 모임 나가는 얘기를 했었고, 지원자 2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 재작년부터 동그라미 교육 학회지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계발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게 정답 1번밖에 나올 게 없죠. 저 사람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기는 면접 이후 면접관들이 지원자에 대해 평가 내용이고,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내용에 대해서 조건에 맞게 분석하시고, 지원자에는 소설함께 읽기라는 동아리 이름에 걸맞는 방식 소설을 정하고자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다만 감상문을 대면 참석하려면 학생들이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 전까지 무의미하게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 전까지 무의미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면접관님은 계획이 실행될 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 10번. 지원자에게 발의들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한 말을 쓰세요. 1의 5번째 발에서 면접관은 지원자의 대답에 대해서 실험 가능성을 지적한 거죠. 이에 대한 답변은 지원자 2는 24절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언급하며 그 계획이 충분히 실험 가능성을 지녔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면접관의 5번째 발을 보면 면접관 그 1회 면접관 상태에 보면 그거 이거 뭐냐면 학생들이 입학이 가능하고 품이 지나치게 많이 들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논문들이나 뭐 이런 거 학회 발간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뭐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필요해서 커리큘럼 내용대로 보면 그 적절한 작업집어보는 활동 자체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전반에 보면 질문하고 있고 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뒤에 형태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여기만 좀 체크하네. 학번 6도서요? 네? 저희 화법 4까지 아, 이거 내가 잘못 봤네.
깜짝 놀랐네. 나도 이거 무서운데. 장문이 3개지. 1, 2, 3, 4. 정확하게. 자, 11번 찬성 측의 미투론을 계획하며 떠올린 분석에서 실제 반영된 것은 이라고 나오죠. 기억, 문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의 필요성 자체를 강조한다. 그래서 찬성 측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좀 길긴 한데 이렇게 말하죠. 의문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데 필요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선 선거를 통해 당선자의 권위는 선거권을 지닌 이들의 동의에 기초하고, 그런데 저장 투표를 마무리된 선거의 당선자가 만민을 대표해서 정당성 언급할 수 있을까요? 의문투표제가 아닌 자유투표제 선거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운영자의 과반은커녕 전체 인구로 따지면 소수 영역 정도로 지지로 당선자가 결정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게 문제 상황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맞죠. 그 다음 니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그럼 도대체 뭐예요?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뭐지? 그냥 바로 연결되지. 이게 찬성일에 두 번째, 세 번째 발언 그러면 나오죠. 인문투표제는 투표 참여 소극적인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이 두 개는 확인되는데 나머지는 없죠. 그 다음 12번. 적절한 것은 토론을 참관하며 공직선거법에 선거권자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 사람들이 선거권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찬성 측의 문제제기에 동의하지만 단순히 의문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의문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하나, 사례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례 조사해보고 난 후에 현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충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사례 정도만 맞는 거고, 그 다음 5번에 맨 마지막에 내 생각을 얘네랑 조사가 해보고 나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5번처럼 입장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3번에 1치하는 걸 찾는 거죠. 자유투표제로 선거를 운영할 경우에 유권자 과반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 이거 아까 찬성일의 중간에 소수라고 여겨질 정도의 지지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그 문제 상황 얘기할 때. 정답 1번 나오죠. 자, 그 다음 14번. 미처는 반대 신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찬성일에 마지막 발언 그러니까 마지막 두 번째 발언을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말씀 중에 투표에 관한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분석자를 토대로 하신 게 맞나요? 그리고 찬성이 다시 얘기하죠. 그 자료를 보았는데 지난 국회에 의한 선거 투표율이 66.2% 높았지만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투표율은 약 56% 매우 낮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향이 이어진다면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정책의 선대로 소외되는 여성층이 생기지 않을까요? 해서 출처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정답 2번.
맞게 확인되는 게 없죠. 나머지는 안 나오죠. 그 다음 15번에 보면 위와 같은 말하기는 토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1번처럼 개인 간의 갈등 조정하기 위한 말하기는 협상이니까 빼야죠. 그 다음 니은 상대 측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으면 비판한 반대 신문을 포함하는 게 토론이 맞죠. 그러니까 니은을 포함시켜야 되고 인성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죠. 찬반 자체를 갈라서 자기 입장을 강화하고 상대방을 누르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반대 신문에 효과적 답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맞죠. 그러니까 정답 니을 이렇게만 맞겠죠. 그 다음 16번 이것도 내용 파악 문제죠. 반대 측의 비를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거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자유투표제가 따를 만하지 않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근데 자유투표제가 따를 만하지 않다는 불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반대일의 그 처음에 지문 체크할 때 오른쪽에 반대일의 첫 번째를 보면 중간 정도의 그 얘기 나오고 중간에서 한 3분의 1 정도에서 지점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12번째, 13번째 줄 정도에 보면 나오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정치인과 정책이 따를만 하지 않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과 정책이 따라하지 않다는 것이 자유투표제가 따를만 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상 보면. 그러니까 이것만 내용을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7번. 일단 4번은 없으니까 뭐 얘기할 게 없고 수치를 찬성 반대에 있는데 반대를 보면 아까 읽었던 반대에 말해보면 투표율 뭐 80%, 그 다음 지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66.2에서 67%.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 언급했죠. 그 다음 다른 제한 자체를 제시하고 있는 게 뭐지? 지금 읽은 반대의 마지막 발언에서 밑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주 정도 나오죠. 공약 전체 유권자의 남자치가 유권자 인정을 받는다면 유권자 자연이 투표형으로 올 것입니다.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다른 제안에 대한 지도했죠. 그 다음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경우 발생하게 될 부정적인 영향들. 그게 오히려 의문투표제가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아까 그 치수 얘기한 거, 수치 얘기한 거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정도, 다섯 줄 정도 내려오면 왜곡이라는 문제를 갖고 뭐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 전문가는 불안전한 정치업자라고 지금 반대에 읽었던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후보의 공약도 제대로 모른 채 현재 투표하는 경향 때문에 선거에 대해 높으려면 차라리 자유투표제가 낫다는 말까지 한 브라질의 한 정치업자에 관한 전문가 이거는 제시하죠. 그래서 4번 제외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 18번의 3번 찬성 측에서 찬성적 반대 신문에서 반대 측에 활용한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있다. 근데 자료의 출처를 묻고 있는 거지 불명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출처가 뭐예요라고 묻는 거하고 불분명히 얘기한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7번 쟁점 두 가지를 얘기해주세요. 투표는 결국 자유로 하는 것인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가 라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의무투표제 자체를 도입을 한다면 정당한 투표가 되겠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죠. 자유 의무, 그 다음 의무일 때의 문제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20번. 기억, 반대의 첫 번째 방안. 에서 조건에 맞게 서술하세요. 인문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보기와 대조해서 질문 유형을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보기는 개방형이죠, 이거. 근데 반대의 첫 번째 발화를 보면 맞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개방형 질문이 아니라 폐쇄형 질문이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인 보기와 달리 기억은 폐쇄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죠. 자, 끝.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뒤로 넘겨보세요. 장문을 장문으로 넘어가서 자, 정문을 일단 1번 풀어주세요. 20번까지만. 20번까지만 풀어주세요. 뒤에는 뭐 아니셨죠? 왜 이렇게 되는
이번에 어떤 거 있어? 한 10번까지는 맞춰볼게요. 10번까지만 맞추고 나머지는 다음 주까지 숙제 해오시면 됩니다. 3까지만. 3까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금 3까지밖에 안 해요. 아니네, 그 222쪽까지만 풀어도 돼요. 어차피 다 안 들어가죠. 그래서 222쪽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10번까지는 좀 맞출게요. 그 1번은 활용한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1분간에 잘 나오죠. 중간에 가면 그 다음에 긍정적 기대효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도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맑고 행복한 생활, 뭐 동독한 인간관계, 뭐 좀 더 안정한 취미적 운동감을 즐긴다 해서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 2번 2번에 현재 클럽의 프로는 축구뿐이다라는 얘기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고 축구 하나밖에 없다고. 그 다음 평일 방과 후에만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도 세 번째 문단 체크할 때 처음에 나오죠. 평일 방과가 제한되어 있다고. 그 다음 세모학교에 관련된 얘기 두 번째 문단에 잘 나오고 얘가 좋은 선자 나타내기도 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 점심시간, 아침시간 확대해주세요. 이것도 세 번째 문단에 초반에 잘 나오죠. 왜냐면 점심 방과후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거 아침에 점심으로 좀 더 다양하게 해주세요라고 나와주죠. 그 다음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문의는 문제상을 부족하여 개선 요구하거나 해결만 되지 않은 글을 쓴 거다. 그래서 이거 건의문이 잘 나오죠. 그러면 이거 한정된 문제상황은 아까 세 번째 문단 체크할 때 나오고 그래서 시간 자체를 다양한 거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세 번째 문단 정도에 아까 잘 나와줬죠. 그래야지 네 번째 문단처럼 하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네 번째 문단의 중간 정도에 밝히고 맨 마지막에 끝까지 읽었죠.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마무리한 거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건의문 작성하고 연결돼서 3번은 과장하면 안 되죠. 건의문은 그리고 일종의 설득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적절한 증거나 이런 것도 그래서 필요하지만 과장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그런 거는 안 돼요. 그 다음 5번 처음에 설문조사 결과 1문단 아까 얘기 나왔고 2번은 안 나왔고요. 그 첫 번째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는 보완할 필요가 없고 2번은 없으니까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3번은 없는 건 맞지만 이거 수치로 굳이 드러내는 거는 의미가 없죠. 딱히.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을 볼 때 3, 4번은 없는 건 맞지만 최종의 개수는 방법에 이런 거를 나열하거나 수치 제시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얘네들은. 마지막 5번도 마지막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추가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내용 보완에는 없는 거고 내용 주제하고 연결된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그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하는 거고 나오죠. 그래서 그 업무 뭐 많으시겠지만 왜 주고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마지막에도. 그 다음에 설문조사 1번은 나왔고 세모학교 두 번째 문제 나왔고 4번은 공감률도 안 나왔고 질문하는에서 그 다음 기대효과 마지막 문단 중간 정도에 잘 나왔죠. 그 다음 7번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설문조사 결과에서 분석했죠. 구성 전체의 효용이 있다면 마지막 문단에 밝혀져. 근데 감성적으로 반드시 설득해야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감정적 설득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라는 부분이 걸리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답 3번 나오죠? 당연히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처럼 구성원 전체의 효용이 있으려면 구성원 다수의 공방이나 지지가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현실적인 내용이고 구체성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돼줘야죠. 그 다음 8번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평가 기준 나오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 제시하고 있는가, 요구사항이 이런 표현 합리적인 실험 가능성이 있는가, 요구사항을 실험에 따라 나타났으니 긍정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러면 주변 학생들의 의견이 그 설문조사 결과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 주변 학교의 사례를 분석해서 필자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물론 사례가 세모 학교가 나오긴 하지만 서로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사례만 맞는 거죠. 그 다음 정답이 이거 나오고 해결 가능한 요구이다라 해서 그 시간 늘어난 얘기를 세 번째 문단에 했으니까 맞는 얘기고, 그 다음 반박 내용 아까 우려되는 점을 발표시켜서 네 번째 문단에 처음에 잘 밝혀주죠. 누군가는 그렇게 안 좋다고 했을 수 있지만 아닌데요. 이런 기회로. 그 다음 근해 효과도 맨 마지막 문단에 잘 나왔죠. 아까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9번. 자, 밑줄 친구분과 관련 있는 전략. 건의를 받는 독자의 이점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의를 받는 독자가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 되는데 긍정 영향을 미친다고 마지막 쪽에 거의 나왔잖아요. 그러면 학교 자체에 긍정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체가 교장 선생님에도 당연히 이익이 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학교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분의 학교일지도, 아니 그분 안에 학교일지도, 조만간 어린대학교는 아닐지도. 그 다음 10번. 1문단 할 때 고려할 점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그러면 보기가 먼저 쓴 거고 앞에가 나중에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에 보면 설문조사 내용만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1문단에 나중에 썼다면 추가 내용은 고려한 점은 설문조사 내용을 집어넣었다. 끝. 이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다음 주말에는 문학을 조금 더 풀게요. 엄청 바뀌는 질문이 하나도 안 왔어. 지금 내가 4개가 보이는데 다 다른 질문이야. 다시 만들어. 아니 그냥 새로운 조달을 하던지. 살지 않아요?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하나 샀잖아. 없어 이제. 진짜요? 그렇게 산 게 끝이지. 그게 스스로 그냥 되게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냐고? 네가 찾아봐. 없어 별로. 진짜요? 안 맞아 별로. 막 옛날 기출들만 읽어가면서 진짜 안 맞아. 그러니까 가사나 이런 것들이 질문이 안 나는 것들이 많아. 그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 안 올려.